문화 연예 이슈를 다뤄보는 문화살롱 시간입니다. 권상희 문화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만 듣다가 이제 얼굴을 직접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저도 영광입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다른 것도 다 모르지만 문화 연예 쪽 정말 약합니다. 예, 좀 설명을 네, 쉽게. 제가 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데요. 뭔가 개인 과외 받듯이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과외를 좀 받아보시죠. 일단 43억 원대 네.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 씨. 저도 이 기사는 보긴 봤어요. 얼핏.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먼저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황정음 씨가 1인 기획사라고 하죠. 네네.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자신의 이름을 단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인데 여기서 43억 4천만 원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사실이 지난달에 알려진 거예요. 네. 이 중에서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 코인 투자에 사용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코인이에요? 네. 42억이나? 네, 그렇습니다. 와. 첫 공판에서 황정음 씨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했는데 네.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코인을 투자하게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인 기획사다 보니까 회사 수익이라는 게 본인 연예 활동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를 키워보려는 의도로 코인 투자에 나선 건데 이걸로 돈을 벌지 못한 걸로 알려졌어요. 실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경에 지인이 투자를 권유를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네. 이제 이걸로 손실을 본 건데 지난달만 하더라도 횡령금의 3분의 2가량을 변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그런데 며칠 전이죠.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재산들을 처분해서 남은 금액이 한 10억 정도가 남았었어요. 네. 이걸 지금 5월 30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변제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일단은 모두 변제했군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에서 실패한 것으로 한마디로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그런데 일단 뭐 1인 회사, 자기 회사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보면은 횡령인 것 네.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보통 이게 비일비재한 일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네. 1인 기획사면 황정음 씨가 대표이사고 황정음 씨가 주주고 다른 주주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사건에서 다른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됐느냐? 네.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을 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3억 4천만 원을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을 한 건데 네. 이 가지급금이라는 게 이제 법인 자금을 인출할 때 명확한 용도나 근거 없이 빼낼 때 가지급금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황정음 씨가 개인 계좌로 돈이 이동을 한 거죠. 법인 계좌에서 황정음 씨 개인 계좌로 돈이 이동을 한 거고요. 네. 이렇게 인출한 금액 중에 42억 원을 본인 명의로 코인에 투자를 한 겁니다. 사실 이 가지급금이 문제가 된 게 네. 이게 어떤 용도나 증빙 없이 가져간 걸 지금 가지급금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게 드러나게 되면 배임이나 횡령 혐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황정음 씨가 이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네. 이렇게 법원에서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액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정음 씨가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사실 이제 1인 기획사 하면 회사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회사 돈 그 아니야. 경계가 조금 애매해 보여요. 네. 네, 이건 착각입니다. 착각이다. 그러니까 별도로 회사는 법적으로 이 황정음 씨 개인과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돈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여기서 가지급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세무조사 때 상당히 민감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자칫하면 세금 폭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가지급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개인한테 지급한 상여금, 소득으로 간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네. 이제 적발이 될 경우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폭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황정음 씨 어쨌든 변제를 다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배우 이런 분들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배우도 이 이제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직업들이잖아요. 이 누리꾼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일단 뭐 네. 이혼도 깔끔하게 또 변제도 확실하게 했다. 법정 리스크 다 털어냈다. 뭐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더니 이런 반응들이 있고요. 네네.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 관련 기사가 보도됐을 때 SNS상에 사실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네. 여전합니다. 당연한 걸 잘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애초에 횡령했다는 게 문제다. 이혼 후에 이미지 회복하려다가 더 깎였다.
횡령, 탈세, 음주 연예인들 다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연예계가 벼슬이냐? 황정음 씨 이혼 소식 나왔을 때 응원했는데 네. 일반인 저격, 횡령 등 알면 알수록 실망스럽다. 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인 SNS 저격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네. 황정음 씨가 지난해 남편 외도와 관련된 글을 본인 SNS에 올리면서 네. 논란이 증폭됐잖아요. 네네. 이때 이 남편과 무관한 일반인 여성 A 씨를 외도녀로 오인하고 이 A 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박제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SNS에 그 여성에 대해서 올인하고 그렇죠. 올린 거예요? 뭐 그렇죠. 이름하고 사진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오. 보니 A 씨가 황정음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적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네. 그런데 그거 오인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실수를 저지르셨네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뭐 그 네. 당시에 감정 컨트롤을 잘 못했던 음.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론이 일단 한번 이제 안 좋아지면 물론 안 좋았다가 다시 회복하는 연예인들 그게 1년이 됐든 뭐 5년이 됐든 회복하는 연예인들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이제 다른 길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예측은 참 어렵지만 앞으로 활동이 당분간은 좀 지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황정음 씨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뭔가 트러블메이커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 시기에 황정음 씨가 한 지상파에서 드라마 주인공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드라마가 부각되지 못할 만큼 사생활 이슈가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이혼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네. SNL 코리아 뭐 많은 분들이 아. 좀 즐겨 보시는 네네네. 또 OTT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나와서 뭔가 쿨한 캐릭터를 구축하면서 굉장히 많은 음. 응원을 받았거든요. 아, 그랬었군요.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이 다시 횡령 혐의가 불거지면서 네. 당분간 이미지 회복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리꾼들 이게 지금 변제가 되기는 했지만 단순 변제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이런 감정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기다리셨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군 복무 완료 그리고 소집 해제에 따라서 이제 컴백하는 상황인데 거의 다 컴백을 한 건가요? 오늘 19일 기준 지금 어떻습니까? 멤버가 7명이잖아요. 7명. 7명 중에 지난 10일에 RM과 B가 네. 전역을 했고요. 네. 그 다음 날인 11일에 지민과 정국이 전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진이 이미 전역을 했고 아, 네. 또 10월엔 제이홉이 전역을 해서 이미 개별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어. 이제 남은 사람은 슈가 한 사람입니다. 슈가 한 사람. 21일에 슈가가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7명이 그러면 완전체 모습 완전체로 글쎄요, 활동하는 건가요?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7명의 멤버들이 작사 작곡 능력이 뛰어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곡을 누군가한테 받으면 빨리 완전체 모습으로 무대에 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본인들이 곡 작업에 대한 열의가 있다면 네.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업계에서 지금 전망하기로는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완전체 모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 군복무 하시면서 굉장히 그 재능을 꾹꾹 누르고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훨씬 더 폭발하는 어떤 예술의 어떤 혼을 담은 그런 작곡 뭐 작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다리는 팬들 입장에선 연말이면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그렇죠. 군백기도 기다렸잖아요. 군백기도 기다렸는데 몇 달만 이 기다리면 정도야? 됩니다. 네. 네, 이 사실은 어떤 뭐 아이돌 뭐 모든 그룹들이 다 그렇지만 관련해 가지고 무슨 성지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관련해서 이벤트들도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이 BTS 여행 성지도 눈길 끄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뭐 특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동안 알려진 BTS의 여행 성지하면 뭐 뮤직비디오 촬영장이었던 강릉 향호 해변 버스 정류장 그리고 삼척 맹방 해수욕장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10대, 20대 팬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증샷 찍어서 SNS에 올리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들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30대 이상 팬들 같은 경우는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에 고생을 했던 이 강남 일대 학동공원이나 빅히트 뮤직의 945를 아, 또 좋아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또 이게 또 그러니까 세대별로 살짝 갈리는 그렇죠. 그렇군요. BTS의 어떤 성장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나눠본다면 젊은층 같은 경우는 트렌디한 촬영지를 좋아하는 것이고 성인 팬들은 뭔가 스토리와 추억이 담겨져 네, 있는 네. 곳을 좋아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RM 같은 경우는 네. 또 좋은 미술 작품이 있으면 맞아요. 수집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RM이 방문한 미술관을 찾는 팬들도 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알려진 성지들이고요. 앞으로 뭐 BTS가 음반을 발매하게 된다면 뮤직비디오 촬영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화보 촬영도 있을 거고 광고 네. 촬영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지가 또 또 관광지로 개발되지 않을까 이런 어, 기대감도 있습니다. 개척 개발 다 되겠군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BTS를 보면은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백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사실은 누군가가 있을 때 모르지만 그 사람이 부재할 때 실제 진짜 인기를 그러니까 실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 부재할 때 더욱 더 그 인기가 확인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지금 BTS 군백기에 대한 음. 전략이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략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의 스타들이 군대를 갔을 때 군대 가기가 조금 두려웠던 게 내가 음. 대중에게 잊혀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두려웠잖아요. 네네.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군대를 가기 전에 음. 이미 군대 이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어. 어떤 거냐면 이제 네. 개별 앨범을 발매를 한 거죠. 네네네. 지민 같은 경우에 2023년 4월에 이 발매한 솔로곡 Like Crazy로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 음. 진입하자마자 1위를 차지했어요. 네.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음반 발매하자마자 1위가 됐고요. 네. 전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7월에 그러니까 이들이 다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을 때죠. 이 싱글 세븐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백 1위를 차지했는데 역시나 그러니까 차트인 하자마자 네.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정말 그리고 놀랍네요. 네. 여기에 더 놀라운 게 팬들의 응집력, 결집력이라는 거죠. 암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이 BTS가 6월 13일에 데뷔를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BTS 10주년이 2023년이었는데 음. 이때 BTS 멤버들이 없던 상황에서도 매해 이제 BTS 페스타라는 축제가 열려요. 아미가 40만 명 가까이가 여의도에서 뭉쳤다고 하는데 네. 이때 외국인 아미만 12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군대에 가도 우리는 네. 여전히 이들을 응원할 거야라는 모습을 아미도 계속해서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BTS 인기의 핵이 아미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군백기 말은 군백기지만 군백기 자체가 없었던 그룹처럼 느껴지고요. 네네. 앞으로 많은 K-팝 아이돌들 이제 네. 남자 아이돌들 군대에 갈 예정인 아이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아이돌들의 어떤 이런 전략이 하나의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를 얼핏 읽은 것 같은데 부산에서 뭐 BTS 뭐 공연 있을 때였나요? 그때 한 6만 명? 부산에 그 당시 한 50만 명이 모였던 적이 한 번 있었다고 그렇죠. 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외국인들이 상당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외국인들 오면은 이게 플러스가 이 교통, 뭐 숙식, 뭐 쇼핑 다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고 집에 갈 수도 있는데 네. 외국인들은 그 경제 효과가 엄청난데 이 포브스가 과거에 이 경제 효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지 않나요? 일단 지금 뭐 우리나라 포브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네. 일단 뭐 BTS의 연간 음. 경제적 가치가 4조 원 이상, 5조 원가량 된다.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BTS가 데뷔한 2013년 이후에 매해 BTS를 보기 위해서 한국을 찾은 이 외국인들 거의 80여만 명에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있습니다. 누적 수가요? 그렇죠. 와우. 아니 네. 매년 방문하는 거니까 매년 방문을 그렇죠. 80만 정도? 네. 왜냐하면 사실 네. BTS 페스타로 그렇군요. 2023년에만 맞아요. 12만 맞아요. 명이 고식에 왔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또 그렇죠. 먹거리도 즐길 거 아니에요. 네. 이런 한류 소비재의 연간 해외 매출이 11억 1,7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이제 연간 예상 매출액이 1조 8,700억 원 수준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하반기에 8,200억 원, 내년 상반기가 1조 500억 원가량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뭐 BTS 완전체에 BTS 앨범까지 발매하는 걸 기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슈가까지 해서 7명의 멤버들이 개별 활동을 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그때마다 뭐, 이벤트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굿즈 판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앨범 판매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치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BTS가 다가오고 있어요.
한편 이 또 오너 리스크 한번 짚고 가야죠. 네. 네. 방시혁 리스크 이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네.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2019년에 하이브 투자자에게 이제 기업 공개 계획이 없다, IPO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속여서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권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방 의장이 그런데 1년 뒤에 상장을 추진했고요.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 30%를 공유하는 계약도 체결을 했는데 이 계약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에게 지금 정산된 돈이 4천억 원가량인 4천억 것으로 원가량.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금감원 해당 사건 별도로 조사 중이고요. 네. 만약에 이게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대한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역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건데 네. 사실 지금 이 리스크 외에도 지난해 이제 방시혁 의장이 LA에서 BJ 과즙 세원과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 그 사진 봤어요. 그렇죠. 네, 네, 뭐 SNL 코리아에서 한번 또 패러디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이 문제가 또 오너 리스크로 불거지기도 했죠. 음. 뭐 일각에서는 사생활인데 뭐가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도 뭐 있습니다만 반론도 있죠. 네. 그 시기가 예민했던 게 민희진 전 대표하고 갈등이 증폭됐던 시점이에요. 아, 그리고 맞아요. 하이브가 대기업, 엔터사로는 최초로 대기업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리스크를 해결하려는 네. 그러니까 민희진 전 대표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여졌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네. 그렇죠. 대중들이 봤을 땐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봤을 수 있는 모습이 연출이 네, 된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오너가 경영 활동보다는 사생활 이 좀 다른 쪽에 논란을 관심 있는 자초하고 것- 있구나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BTS가 어떻게 보면 네. 적체돼 있는 하이브 리스크를 해소해줄 천군만마 같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시기에 지금 방시혁 의장에 대한 또 다른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에 과연 BTS의 기대 효과가 혹은 네. 뭐 지금 방시혁 리스크가 네. 그 기대 효과를 발목 잡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BTS도 막 뜨고 있고 혹시 또 방시혁 의장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리스크가 또 터지지 않을까. 지금 리스크도 워낙 큰데다가 그렇죠. 이런 언밸런스가 있군요. 또 하나 최근에 그 뉴진스가 법원에 독자적인 활동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안 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까지는 아니고 1심인가요? 일단 지금 가처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네. 가처분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하이브, 그러니까 어도어의 손을 어도어에. 들어준 거죠. 네.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거 우리 받아들이지 못해. 음. 이렇게 뉴진스 멤버가 결정을 하고 네. 항고를 했는데 항고가 기각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가처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다시 한번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재판부가 본 건 뉴진스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건 우리가 신뢰관계 이제 어도어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파탄났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신뢰관계가 파탄됐다,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재판부가 본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뉴진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주관적인 사정만 들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재판부가 본 게 네. 알려진 바로는 뉴진스를 키워내기 위해서 하이브 그러니까 어도어가 투자한 금액이 약 200억 원가량인 걸로 알려졌어요. 200억 원이요. 네. 사실 아이돌 그룹을 요즘에 키우는데 몇십억 원 수준으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규모가.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커졌어요. 네네. 그런데 이런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당연히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투자 비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재판부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티스트가 있어야 소속사가 존재하는 거고 소속사가 있어야 아티스트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재판부가 한번 더 명확하게 짚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근데 어도어는 뉴진스에게 이제는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진스는 지금은 좀 공고한 건가요? 다시 못 사실 돌아간다?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상황은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이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 업계에서도 상당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도어는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지만 이 손을 계속 우리는 잡을 수 없어. 이게 지금 뉴진스 멤버들의 입장이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지난 겨울에 우리 팀명을 바꿨어요. NJ입니다. 그리고 새 앨범 네네. 활동도 할 거고요. 홍콩에서
그 NJG라는 이름으로 무대에도 설 거예요라고 밝혔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불발이 됐던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이름을 바꾼 건 상표권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겠지만 상표권 문제 이전에 이제 대중에게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라고 공표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어도와 앞으로 우리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름 이걸 바꾸면, 아마도 포함한 상징적인 핵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 지금 본안 소송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뉴진스 퇴로가 없어 보여요. 음.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들이 활동할 수 없고 계속해서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케이팝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 때문에 공백기를 갖는다? 그게 좀 시간이 대중들도 원하지 않을 그렇죠. 거고요. 너무 아마 지체돼서. 그렇죠. 네네. 뉴진스 팬덤이죠. 버니즈 역시 원하지 않을 거라고 아. 보여집니다. 참, 뭐 누구 편을 들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런 기사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지난 1월 출간된 심리학 도서가 있었어요. 현명한 부모는 적당한 거리를 둔다. 이 저자가 돌연 사망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저자 이력 때문에 논란이 됐던 네, 것이죠? 저자 이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뇌과학 공부했다고 하고요. UCLA에서 임상 심리학 박사를 취득한 미국 공인 임상 심리학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네. 이런 소개가 모두 다 거짓이라고 들통이 난 겁니다. 온라인 어떻게 커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SNS를 중심으로 이제 대중들이 학위 논문이라든지 취득 기록 또 미국 임상 심리학자 자격 네. 이런 것들을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오. 객관적 증거가 네. 드러나지 않았고요. 네. 이거 거짓 아니야 이런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김민지 씨죠. 지난 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 사인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아마도 지금 추정 가능한 건 허위 이력에 따른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에 의해서 사망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이력만 그런 게 아니라 추천사도 다 거짓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책 표지에 실린 3명의 관련 분야 유명 교수들이 있습니다. 네. 추천사를 보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김민지 씨가. 네. 그런데 실제로 이 교수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민지 씨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 쓰인 추천사는 어찌 보면 셀프 추천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문화 연예 이슈 권상희 문화평론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